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2년 필답형 4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계단 설치 기준에 관해 다음의 빈칸을 채우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를 설치해야 하며, 그래서 괄호에는 500kg 이상이라고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율은 얼마 이상일까요? 맞아요. 안전율은 4 이상, 4 이상으로 해야 한다.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안전율은 재료의 파괴 응력도와 허용 응력도와의 비율을 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 1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의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계단참의 너비는 1.2m 이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네 번째, 사업주는 높이 1m, 1m 이상인 경우, 1m 이상, 1m 이상인 계단에는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안전난간, 이것까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건관리비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조건 먼저 보시죠. 공사 종류는 건축공사고요. 재료비가 210억 원, 직접 노무비가 190억 원, 발주자 제공 재료비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제4조 계산 기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발주자는 이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관리비에는 1.2배 해당 값을 비교하여 그중 작은 값의 이상 금액으로 계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값을 두 가지를 구하라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은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경우에는 이 대상에게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발주자 제공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이 대상에게 요율을 곱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시계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재료비 210억 원에 직접 노무비 190억 원, 그리고 발주자 제공 재료비 90억 원을 합쳐서 대상액이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여기에 요율은 2.37% 건축공사에 대한 비율을 곱하게 되면은 이제 정답이 11억 6,13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재료비를 포함한 경우에 정답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발주자 제공 재료비 제외의 경우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발주자 제공 재료비 제외를 구할 경우에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대상에게 요율을 곱한 값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법규에도 나와 있다시피 1.2배를 더 곱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곱한 값은 결국 11억 3,760만 원이 됩니다. 이 두 값 중에서 그중 값이 작은 금액의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값이 더 작기 때문에 11억 3,76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시죠. 세 번째 문제는 구조물 해체 공사에서 사용하는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5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자, 먼저 암기 팁으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암기 팁은 붉은색으로 표기된 압철행 대화절제, 압철행 대화절제로 하겠습니다. 압철행 대화절제. 자, 첫 번째 압입니다. 압은 압쇄기가 되겠네요. 압쇄기가 되겠고요. 압쇄기 좀 다시 쓰겠습니다. 압쇄기. 두 번째는 철제가 있습니다. 철제. 세 번째는 핸드브레이크. 브레이크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핸드브레이커가 되겠고요. 핸드브레이커. 네 번째는 대형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화로 시작하는 거는 화양유가 되겠네요. 화양유.
자, 6번째 절로 시작되는 단어는 절단줄톱 혹은 절단톱이 되겠고요. 7번째 제는 제키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선 자키라고도 하고 정식 명칭은 제키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8번째는 화염방사기가 있고 9번째 팽창제, 그리고 10번째는 쐐기 타입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물 해체 공사 관련해서 작업용 기계기구는 압철헨 대화절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일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도로 터널 3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일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도로 터널. 바로 정답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연장을 얼마 이상을 한 터널이냐? 1000m죠. 1000m. 그래서 1000m 이상. 1000m 이상의 터널. 그리고 두 번째는 3차로 이상의 터널입니다. 3차로 이상의 터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터널 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어떤 도로다?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그렇게 해서 일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도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가 있다. 이렇게 3가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는 크레인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리는 작업을 할 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자, 암기팁을 먼저 보시죠. 빨간색으로 표기한 암기팁 탑안입니다. 탑안. 탑하다 탑안. 자, 첫 번째 탑은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어떻게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까요? 맞아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탑승 설비는 탑승 설비를 어떻게 할 때? 하강시킬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무리하게 사람이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동력 하강 방식을 써야 됩니다. 동력으로 안전하게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를 하고요. 구명줄을 설치를 하고 무엇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무엇을 반드시 설치할 것. 그래서 같은 답이 들어가겠네요.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탑승 설비 탑안 잘 기억해 주세요. 6번째는 시멘트 품질 시험 항목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멘트 품질 시험 항목 어떤 게 있는지 보시죠. 자, 첫 번째 내용은 응입니다. 응은 응결 시간 시험입니다. 응결 시간 시험. 그래서 응결 시간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화로 시작하니까 시멘트니까 화학이 뭔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화학 성분 시험이 있습니다. 화학 성분 시험. 그리고 세 번째는 시멘트에 대해서 압축 강도 시험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아무래도 시멘트 가루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전하게 제품을 타설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안정도 시험이 있습니다. 안정도 시험. 그리고 이제 시멘트 가루기 때문에 분말도에 대한 실험도 해야 되겠죠. 분말도 시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멘트 품질 시험은 응결 시간 시험, 화학 성분 시험, 압축 강도 시험, 안정도 시험, 분말도 시험 해서 암기 팁으로는 화합 안분으로 기억해 주세요. 자, 7번째 보시죠. 7번째는 양중기 방호장치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양중기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에 잘 나타나 있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암기법이 있죠. 바로 권과제비입니다. 권과제비. 자, 첫 번째 권은 뭐죠? 맞아요. 권과방지장치. 지나치게 초과하지 않도록 권과 방지 장치를 해주시고요.
부하가 걸리지 말라고 두 번째는 과죠. 과는 과부하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양중기니까 이제 멈출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동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든지 비상 상황에 정지할 수 있는 비상 정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비상 정지 장치. 이렇게 해서 양중기 방어 장치 4가지, 권과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제동 장치, 비상 정지 장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8번 보시죠. 8번은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에 섬유벨트 조건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에 섬유벨트 조건 2가지. 자,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날비계의 구조 9항이 잘 나타나 있고요. 첫 번째 내용은 꼬임이 끊어진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꼬임이 끊어진 것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되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그리고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 벨트죠. 섬유 벨트를 연결해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에 있는 섬유 벨트 조건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꼬임이 끊어진 것 안 되고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도 안 되고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번에는 9번 보시겠습니다. 9번은 공사 진척률에 따른 안전관리비 최소 사용 기준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본 내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 기준에 별표 3번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의 세부 내용이 잘 나타나 있고요. 자, 표를 보시면 공정률이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50% 이상이 됩니다. 50% 이상이고요. 그리고 공정률이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에는 맞아요. 70% 이상 가능하고 그리고 끝으로 90%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공정률 90% 이상이기 때문에 사용 기준도 90% 이상 가능합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보시죠. 10번 문제는 히빙 현상 방지 대책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히빙 현상 정의가 뭐죠? 자, 히빙 현상은 연질 점토 집안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면의 흙의 중량 차이, 즉 토합차로 인해서 굴착 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는 히빙 현상이라고 하죠. 첫 번째 방지 대책 보시죠. 흙막이 벽을 어떻게 설치한다? 깊게 설치해야 되고요. 이 말인즉슨 다시 말하자면 흙막이 벽 근입 깊이를 어떻게 한다? 증가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해야 지하 수위가 저하가 될까요? 맞아요. 웰포인트 공법이죠. 웰포인트 공법으로 지하 수위를 저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굴착 방식을 아일랜드 컷으로 합니다. 아일랜드 컷 공법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굴착 저면에 토사 등 인공 중력을 가중합니다. 인공중력을 가중을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굴착 주변에 상하 재중을 제거합니다. 상하 재중을 제거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토합을 결국에는 감소시켜 주셔야 돼요. 감소시켜 주시고 여섯 번째는 어스 앵커를 설치합니다. 어스 앵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양질의 재료로 집안을 개량을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흙의 전당 강도를 높게 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빙 방지 대책 5가지지만 우리는 7가지까지 잘 살펴봤고요. 특히 같은 뜻으로 엮이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구분해 주세요. 11번 문제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공사용 가설도로는 일반 도로와
좀 다르게 안전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세부 내용 살펴보시죠. 첫 번째 내용은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무엇을 설치해야 되느냐? 견고하게 설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견고하게 도로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중량물이 많이 나가는 건설용 차량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견고하게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울타리 등을 설치를 합니다. 울타리 등을 설치를 해서 작업장과 도로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일부러 경사지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경사지게 설치를 하거나 배수 시설을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배수 시설을 설치를 해 주셔야지 작업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공사장 내 차량 내 안전 속도가 유지될 수 있게끔 속도 제한 표지도 부착을 해 주셔야 돼요.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을 할 것. 이렇게 해서 공사용 가설도로 4가지, 우리는 암기법으로는 빨간색으로 표기된 도도도차 잘 기억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도도도차 학습했습니다. 자, 12번 문제가 폐기됐기 때문에 13번으로 바로 넘어왔어요. 자, 13번 문제는 비, 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 작업을 중지시킨 후 작업을 재개할 때, 다시 작업을 할 때, 이때 비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비계의 점검 및 보수의 세부 법령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암기 팁으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암기 팁은 손발 연기해 있고요. 첫 번째 손입니다. 손은 손잡이의 탈락 여부가 되겠네요. 손잡이의 탈락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은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가 있겠죠. 그래서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어떻게 된다? 부착이라든지 또는 걸림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걸림 상태 확인. 그리고 세 번째 연입니다. 연은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입니다. 연결 철물에 어떤 것을 확인한다? 손상 또는 부식을 확인해야 되겠죠. 손상 또는 부식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는 기둥입니다. 기둥의 같은 경우에는 내려앉는 치마라든지 혹은 변형이나 주요 부위가 위치가 바뀌는 변이가 있는지, 위치 변동에 변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기둥이니까 아무래도 흔들림 상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흔들림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해입니다. 해는 해당 비계의 연결부와 또는 접속부의 어떤 상태? 풀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풀림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는 로프의 부착 상태라든지 그리고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것까지 추가로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6가지 세부 내용까지 전부 다 살펴봤고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학습해 주세요. 손발 연기에 암기 팁 잘 기억해 둡시다. 자, 14번 문제 보시죠. 14번 문제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 방지 조치 사항 3가지로 쓰시오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로 정답 보시죠. 정답 내용 첫 번째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낙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자, 두 번째 방은 방호 선반 설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을 설정을 해야 되느냐. 낙하물이 떨어지거나 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의 출입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이 필요하고요. 자, 네 번째는 어떤 장치를 떠나서 이제 근로자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나다니는 관계자나 사람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보호구 착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구 착용 강조해 주시고요. 끝으로 5번째는 수직 보호망도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수직 보호망 설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암기법을 낙, 방출복으로 외우겠습니다. 낙, 방출보수, 낙, 방출보수, 낙방출보수로 외우겠습니다. 낙방출보수, 낙방출보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 필답형 4회차 총 14문제 풀이를 해봤고요. 특히 마지막 문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 방지 조치사항 3가지는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암기법, 낙, 방출보수 잘 기억해서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